손가락을 심하게 빠는 아이들은 몇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 모양대로 치아 모양새가 굳어져서 생기는 치아의 부정교합 문제, 발음의 문제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손 빠는 아이를 해결해주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입니다. 제가 외래 진료 보다가 애기가 손가락을 너무 빨아요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진짜 심한 아이들은 손가락에 습진들도 엄청 생기고 물집도 잡혀서 아파하면서도 밤새 손을 빨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아이가 정서불안이라고 애가 애정결핍이 있어서 그렇다고 5만 가지 얘기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손가락 빠는 우리 아이 도대체 왜 빠는 거며 언제 부모님이 개입을 하셔야 되는가, 또 어떻게 개입을 해서 아이를 도와줄 것인지 바로 가겠습니다. 먼저 아가들은 손가락을 도대체 왜 빨까요? 태어난 신생아들은 모두 손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입에 막 넣어서 빨고 싶어 합니다. 이 시기가 있는데 이걸 구강기라고 하고요. 보통 태어나자마자부터 만 2세 정도까지를 말해요. 이때 아이들은 쪽쪽이를 빨면서 안정감을 찾기도 하고, 누구는 애착 인형을 입으로 빨면서, 누구는 손가락을 입으로 빨면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래서 요 구강기인 만 2세까지의 아이들은 손가락을 이렇게 빠는 행동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이 구강기를 조금 일찍 끊고 어떤 아이들은 조금 늦게 끊는 아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만으로 2세 이전에 손가락 빠는 것을 알아서 자연스럽게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2세가 넘어가는 아이가 계속 손가락을 빨고 있다? 옛날에는 이런 경우를 정말 아이의 정서불안이나 애정결핍 등으로 바라봤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연구들에서 이게 절대로 애정결핍은 아니고 단순히 손 빠는 습관이 남은 것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 2세가 넘은 아이가 손가락을 빠는 건 구강기 때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애정결핍도 아닌 손가락 빠는 행동이 그냥 습관화되어 버려서 끊지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 2세가 넘어서도 아이가 손을 계속 빤다고 하면 부모님이 이제 슬슬 개입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만 2세 이전에 손가락을 빠는 행동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지만, 심하게 빠는 아이들은 몇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손가락의 이런 피부 손상 뿐만 아니라 아이의 손가락 모양대로 치아 모양새가 굳어져서 생기는 치아의 부정교합 문제, 심한 경우는 혀의 움직임과 구강 구조에 변형을 주어서 발음의 문제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만으로 2세가 넘어간 아이가 손을 빨거나 만 2세 이전이라도 손가락 피부의 손상, 부정교합 등이 보인다고 하면 부모님들께서 개입을 바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손 빠는 아이를 해결해주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8개월인데도 하루 종일 손을 빨고 손에 막 물집이 잡힌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는 아이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언제 아이 손이 입으로 들어가는지를 하루 종일 유심히 봐주세요. 아이가 혹시 낮에만 손을 빠는지, 아니면 밤에 빠는지, 애가 엄마한테 좀 혼날 때 손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너무 심심할 때 들어가는지, 졸릴 때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해 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만약에 낮 시간대에 아이가 혼날 때나 아니면 막 심심할 때마다 손가락을 빠는 아이라고 하면, 이거를 손가락 빠는 것이 아닌 다른 대체 행동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재밌게 손에 이렇게 끼는 인형들을 끼워주고 논다던가, 아니면 천으로 막 밀치고 당기고 하는 놀이들, 혹은 손을 쓸 수밖에 없는 장난감으로 아이가 손가락을 빨려고 하는 순간마다 개입을 탁탁 해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낮에는 잘 안 빠는데 잠자는 동안 내내 손가락을 빠는 아이들은 손가락에 이렇게 끼는 도구라던가 손에 간단한 스티커를 붙여놓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좀 팁을 드리면, 아이가 잠들지는 않았는데 졸려할 때 손을 꼭 빨아야지 잠들 수 있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이런 아이는 손가락에 장비나 막 스티커를 잠들기 직전에 붙여주면 짜증을 내고 잠을 못 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땐 스티커나 이런 장치들보다는 애착 인형을 만들어주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잠자는 순간을 손가락을 빠는 거가 아닌 애착 인형을 안아주거나 깨끗한 애착 인형을 차라리 입에 조금 물고 잠들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잠이 푹 든 이후에 손가락을 빠는 아이라고 하면 아이가 잠이 다 든 후에 손가락에 스티커나 장치 같은 거를 싹 끼워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되게 중요한 게 아이들이 이렇게 한 번이라도 손가락을 빨지 않고 잘 넘어갔다고 하면 칭찬 스티커 같은 긍정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 또한 아이들 이런 행동 교정에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반면에 좀 피해야 될 방법들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걸 가지고 겁을 준다거나 화를 내면서 손가락 빠는 거를 끊게 하는 것은 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 은근히 많이 하시는 방법인데 손에 고춧가루를 묻히거나 식초 같은 거 바르는 방법도 아이의 피부나 구강 위생에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왜 옛날에 스누피라는 만화에 매일 담요를 끌고 다니고 손가락 빨고 다니는 아이 좀 아시나요? 걔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만 4세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감이 딱 오시죠? 아, 이 친구는 만 2세가 넘었는데도 손을 빨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좀 개입을 해줘야 되겠구나. 낮이건 밤이건 얘는 손가락을 계속 빨고 다니는 아이니까 낮에는 손을 쓰는 놀이나 운동들을 적극적으로 시키면서 밤에는 손가락 장치나 스티커 같은 거 조금 붙여줘야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만점이십니다. 자,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손가락을 빠는 행동은 2세 이전의 구강기 때는 지극히 정상이다. 둘째, 2세 이후에 손가락을 빨거나 2세 이전이라도 피부 손상, 부정교합 등이 보인다고 하면 부모가 개입해주는 것이 좋다. 셋째, 낮에 손가락을 빠는 아이는 대체 행동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좋고 밤에 손가락을 빠는 아이는 애착 인형 형성, 손가락 스티커, 장치 같은 거를 활용할 수가 있다. 넷째로, 화를 내거나 손가락에 뭔가를 안 좋은 걸 묻혀서 끊게 하는 방법은 좋지 않다입니다. 간단한 영상이었지만 위에 소개시켜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만약 잘 안 되더라도 반복적으로 시도하시다 보면 아이들이 손가락 빠는 것은 곧 좋아질 거예요. 어른까지 손가락 빨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게 차분히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상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이었습니다. 안녕.